이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곳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곳이 항공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항공산업 관련해서 뉴스가 꽤 나오는데 특정 항공사에 대해서 뉴스가 집중되고 있어요. 이스타 항공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아는 경찰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타 항공이 임금 체불이 상당히 많이 금액이 높다더라. 또 창업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더라. 이 두 가지인데 배상훈 교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글쎄요.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 240억.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5달치 6달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LCC라고 하죠. 저가항공사에서 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합병된다고, 이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인수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를 연결되면서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 임금 체불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게 된 거고, 사실 여기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5달 넘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주항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주항공에 인수되기로 아마 이스타항공이 결정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매듭을 져야 되는데 매듭을 짓지는 않고 곧 매듭을 짓자라는 계약 조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러니까 또 수입은 없고 임금 체불은 계속 지속되고 이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M&A라고 하는데 제주항공에서 이스타항공을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거죠. 네. 지금 진행 중인데 실제로 2007년도 10월달에 이스타항공이 이제 창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한 1,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는 40% 정도만 임금 받았고 3, 4, 5, 6월 지금 체불이 된 상태예요. 석 달 동안? 네. 석 달 넘어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생계도 문제가 되는데 그 240억이나 250억이라는 돈을 제주항공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고 이스타항공은 그 제주항공에서 무슨 소리냐. M&A 할 때 당연히 임금 체불한 거는 너희가 해상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임금 체불뿐만 아니고 그 비행기도 렌트. 비행기를 제가 알고 137 비행기가 22대를 알고 있는데 이것도 렌트비가 나가요. 그러겠죠. 관리비가 그렇죠? 나가겠죠. 또 그리고 또 뭘 했냐면 태국에 이스타 제시라는 항공이 있는데 거기에 지급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3,100만 불 정도. 이런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제주항공이 인수하려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영업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거 발을 뺄 수도 없고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또 임금까지도 제주항공이 부담을 하니까 난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치권으로 이게 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어요. 이스타항공의 창업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고 또 보니까 자녀가 얽혀 있다고 해서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좀. 이제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라는 거 쪽에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지주회사가 있겠네요. 지주회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데가 비상장 기업이고 거기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딸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 30대 그렇죠. 되고 하는데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이 거대한 최소한 수백억 그 이상이 되는 창업할 때는 거의 미성년자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직 의원이 증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했다. 여러 가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증여세를 내 갖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이 우회로 한 건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그러면
그 이상직 의원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실질적인 그러니까 명목상의 대표인데 지금 이 상황을 그럼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근데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있는데 이 회사의 지주 회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이상직 현 여당 의원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글쎄요. 이게 편법 증여 의혹이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타홀딩스라는 것이 2015년도에 4번금 3천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홀딩스가. 그런데 그 지분이 아들이 66.7%고 딸이 33.3%를 했었는데 한 100억대 이상을 아마 그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출을.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산 건데 네. 지금 38.6%를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410억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이 3천만 원을 한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사모펀드 좋겠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타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건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증여한 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타홀딩스에서 어떻든 이스타항공을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뭘 믿고 100억을 빌려주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빌릴 수는 있다고 쳐도 네. 그럼 누가 지급보증을 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급보증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럼 그것을 이상직 의원이 했다고 하면 그건 어쨌든 뭐 그런 증여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죠. 원래 2007년도에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설립을 했는데 그때 네. 뭐 회장으로 있으셨고 근데 그 뒤로 한참 뒤에 이제 본인의 정치 활동 때문에 경영에 손을 놨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소유 구조는 전혀 그러면 놨냐? 그냥 자기 자녀들한테 그냥 주고 말았냐? 이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인수합병 과정이 그 전에 있었고 코로나19로 임금체불이 있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주요 뉴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당의 정치인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주항공에는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가치를 한 400억 정도로 본다면서요? 그런 신문마다 틀린데요. 제주항공에서는 아마 51.17%의 지분이지 않습니까? 50% 넘어야 되니까 네. 이걸 545억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항공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제주항공은 지금 제주도민하고 애경그룹에서 해가지고 제주항공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 항공사는 커요. 사실은 3천억이 넘기 때문에 자본금이. 그 비행기도 45대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떻든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 가장 큰 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임금체불 문제가 그 240억이나 250억 되는 거를 제주항공에서는 그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 그거를 이스타항공이 완불 하라는 얘기고 알다시피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서 인수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 다툼 중에서 제주항공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론을 보게 되면은 발을 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다. 예, M&A를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애매한 게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제주항공 쪽에서 그 체불 임금을 떠맡아 준다면 예. 사실은 이스타항공의 지금 소유주는 사실 뭐 손 털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그럴 걸 제주항공이 왜 하겠습니까? 그 손해 240억 되는 손해를 왜 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노노 갈등도 생긴다고 하는 게 그거죠. 조종사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책임이 져라라고 예. 하는 것이고 다른 쪽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말고 네. 어쨌든 제주항공 쪽에 인수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하고 있고 조종사 노조 쪽에서는 이제 이상직 의원과 그 따님을
고발한 상태.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스타항공의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조종사 노조가 있고 네. 하나는 근로자 대표 노조가 있는데 근로자 대표 노조는 민노총 산하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근로자 대표에서는 찬성하는 편인데 조종사 노조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해서 이런 식으로기 때문에 지금 노노 갈등도 예상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복잡한 상황입니다. 인수합병도 걸려 있고 임금체불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뭐 편법 증여 의혹이라든가 주요 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사가 들어갈 수도 고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사가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국토교통부라든가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계 기관이 있겠죠. 예.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걸 지금 몇 달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항공사라는 게 국가기관 산업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직 의원을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나오는 거고 네. 억측입니다만은 아니 뭐 적극적으로 해결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이죠.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다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아유, 이건 또 추가로 또 나왔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로 저희가 한 2번 다뤘죠. 예. 여행 가방에 감금돼 있었던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는 결국 병원에 가서 숨졌습니다. 근데 이 계모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인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때 좀 다뤄봤었는데 더 밝혀진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번 그 일일경 그 천안에서 벌어진 일,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7시간 동안 애를 가방에 감금했지 않습니까? 네. 감금해가지고 아마 애가 70세 됐는데 3일 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기간, 그 7시간 동안 감금하는 기간에도 가방에 올라타서 밟았다는 거예요. 그 꼬마를 그러니까 그 덩치도 크시더만 그분이 계모분이 밟았기 때문에 압박을 했고 또 헤어 드라이기가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헤어 드라이기 그렇죠. 예. 헤어 드라이기로 그 안에 가방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숨쉬라고 불어넣었다고 하지만 그 뜨거운 걸기가 들어가면 오히려 숨을 쉬기 힘들고 압박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잠시만요. 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감금시켜놓고 여행용 가방 위에서 띄었다고요? 위에서 밟았습니다. 가방 애가 있는데 들어있는 가방을 발로 밟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헤어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넣었다고요?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야 이거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 해서 살인죄를 추가한 거죠. 이게 참 처음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예. 검찰 수사 성취한 후에 이 과정을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이런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바꾼 거죠. 살인죄로 바꾼 거죠.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말씀은 경찰이 기소를 이제 하고 이제 송치할 때.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근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 단계에서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10일 내밖에 수사를 못 합니다. 10일 그렇죠. 안에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부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부검 결과가. 안 나왔었고 그 피의자가 강하게 부인하니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을 사실 못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 송치된 뒤에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살인의 고의성을 발견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고 살인죄. 그다음 아동학대 또 특수상해죄로 해가지고 기소 즉 재판에 넘긴다는 얘기죠. 그럼 부검 과정에서 질식뿐만 아니고 뭐 몸에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흔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밝혀진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도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골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멍이 있었을 겁니다. 위에서 이제 무거운 몸이 그렇죠. 눌렀기 때문에 그건 부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뜨거운 헤어드라이로 바람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 쪽에도 여러 가지 그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이후에 발견한 거죠. 예. 아이고 참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된 끔찍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훈육하겠다고 새벽에 나체로 산에 두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건 강서구에서 발생한 그렇습니다. 사건이죠. 2월 20일 날 새벽 1시 40분에 발견된 건데요. 예. 강서구의 방화동에 개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개화산. 예. 개화산에 그 8살, 9살 먹은 초등학생이 옷을 홀랑 벗고 벌거숭이 상태로 맨발로 내려오는 걸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한 건데 그 두 남학생 초등학생이죠. 발이 피드먹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초등학생의 친모가 애가 이제 말 안 듣고 속썩인다고 훈육 차원에서 차를 태워서 개화산에 보면은 차가 올라가는 길이 중간까지 있거든요. 예. 차를 태워서 개화산 중턱에 올라간 다음에 옷을 몽땅 벗기고 내려놓고 호랑이한테 네가 혼나봐라. 이게 겁을 주면서 혼자 내려온 거예요. 그럼 새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들이. 그 둘이 내려오는 거를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가 돼가지고 이살이 발생이 알게 된 거죠. 그 일을 한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훈육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뭡니까 도대체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 아이들한테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수사팀에서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 자체가 아이들을 그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아닐 때 발견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고통도 좀 꽤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두운 상태에 버려지게 되면요. 일종의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방이라든가 아니면 어두운 불이 꺼진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낯선 곳에 껌껌한 곳에 가면은 성인도 불안해요. 그렇죠. 그 개화산이 산인데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물론 큰 뭐 증상 없다 하더라도 근데 초등학생을 그 새벽에 그 산에다 갖다 놓는다는 걸 어떻게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그 산에 아무도 없는데 새벽에 거기에 더군다나 옷도 안 입히고 나체로 나눈다? 이건 온전한 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통 이제 아동학대를 가해자들의 그 수단은 본인이 당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그 부모가 본인이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아니면 뭐 다른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그런 것이 불현듯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한테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도 그렇게 컸으니 내 아이도 그런 방식으로 난 키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무의식 같은 무의식으로.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이 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고통의 전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번에 학대를 당한 애도 있고 형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크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는 가정학대의 피해자들은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지금 형제는 엄마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25호 조치가 내려져 갖고 분리된 지금 상태. 분리돼 가지고 심리 상담이나 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4조에 보게 되면 원가정 복귀가 있거든요. 원가정 복귀. 그러니까는 그 아동을 피해당하는 아동을 어느 정도 심리 치료나 상담한 뒤에는 자기 가정으로 친속히 돌려보내야 돼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또 자기를 학대한 부모한테 보호를 위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이 국회의원 일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떻든 임시 조치를 하던 아이를 그 보호하던 간에 빨리 신속히 가정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달달파크님. 이건 정말 명백하게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살인죄로 처벌되기 바랍니다. 담비아빠님. 이번 사건 계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여행용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아빠도 살인 방조 아닌가요? 유혜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어린아이가 의지할 것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목이 메입니다. 1927님 잔인한 사건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시사본부가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현재 상황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 법제는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취재해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두 분과 다른 아이템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단독 원구성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다음 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의원은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출마 결심 배경을 밝혔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구름이 많이 껴서 하늘이 회색빛인 곳도 있지만 공기는 무척 깨끗한 상태고요. 가시거리도 대부분 20km 안팎으로 길게 트여 먼 곳의 풍경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구름은 차차 걷히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도로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한남분기점 6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 계양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요. 처리작업 여파로 서운분기점부터 2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신갈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어서요. 뒤로 2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부터 수원 사이 정체 살펴집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방향이고요. 동곤지암 일대 4km 구간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작업 때문이고요. 서울 시내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금천교와 철산교 사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자신의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되고 있는데 SBS가 기사를 냈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매니저로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근로조건도 많이 안 좋고 네. 2달 동안 일할 때 한 5일 정도밖에 못 쉬고 물론 당연히 뭐 근로계약서는 쓰질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원로 배우 지금 뭐 이름이 밝혀졌지만은 유승재 씨 쪽의 집에서 허드렛 일들 뭐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잔심부름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시키면서 매우 인격적인 모욕 같은 형태를 느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SBS가 보도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또 다른 그 전 매니저가 또 있었고 네. 그걸 또 반박하는 또 다른 SNS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건이 좀 일파만파지는 상태입니다. 예. 본인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해명으로 했고. 이순재 씨가. 그다음에 이 해명 플러스 사과 뭐 이런 형태까지 된 것이 오늘까지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있고 매니저가 있어요. 둘 간에는 이제 공생 관계죠. 어떻게 보면 또 계약 관계일 수 있고.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예. 매니지먼트사가 있죠. 그렇죠. 회사가 또 있고. 여기서의 관계가 지금 불거진 건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SBS에서 이제 보도가 난 게 그 김모라는 매니저가 이순재 씨 매니저인데 이순재 씨의 아내분이 집안일을 시켰다. 네. 쓰레기 분류석을 시켰다. 생수 배달을 시켰다. 뭐 신발 수선을 시켰다. 이런 집안일까지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얘긴데요. 자기는 그 취업 사이트에서 매니저 일이라는 거는 이순재 씨에 대한 그 매니저, 연예활동의 매니저 일만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족 일을 시키면서 허드렛 일 시키면서 머슴살이 했다라고 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일처리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건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네. 이순재 씨 아내가 뭐라 했냐면 멍청하고 둔하다. 인격적인 모독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 아마 7월 2일 날 내일인가요? 내일쯤 이순재 선생님이 거기에 반론을 하려다가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죠. 어떻든 이순재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한 달에 180만 원밖에 안 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근무였지만 55시간 이상 했고 4대 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2달 만에 자기를 부당 해고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지금 참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고용 관계는 매니지먼트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인 거고 김 씨의 관계인 거고 연예인은 사실은 고용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계약도 거기서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회사와 매니저와의 계약 기간인데 근데 실제로 부딪히는 거는 연예인과 연예인 가족을 직접 부딪힌다는 겁니다. 네. 연예인과 연예인 가족이 어떤 걸 요구하면 그거를 마치 업무인 양 해야 되는 상황이 매니저의 어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고용 관계라고.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집에 가서 막 깨우고 뭐 일어나라 그러고 하고 늦게까지 같이 일하고 뭐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비화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매니저하고 연예인 관계를 가족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자기가 쉬운 일뿐만 아니고 업무 외의 일도 도와주는 거를 어느 미담으로 보고 가까운 사이를 해가지고 홍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본 그 연예인들이 다른 매니저들은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원래는 이게 근로조건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직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가 안 썼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업무인지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일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개인 가정까지 보는 완전히 개인 비서처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가족일까지 해줘라 개인 비서로 생각을 했고 이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의 일 외에는 안 하겠다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되고 그 당연히 적용이 되고 물론 이제 이 회사 대표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분이 잘 모르시는 거고 적용되는 부분이 뭐 제외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들어갈 때 명확하지 않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즉 개인적인 형태의 심부름까지 하려고 매니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회사 대표는 분명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예인들 바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벽부터 뭐 잠도 못 잔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이 근무 환경 문제라든가 이 갑질 논란 이거는 상충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존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가정 아내분의 일에 대해서는 가정사 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사과 신고를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안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세계적인 형태의 연애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있는데 이런 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일종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갑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 근로계약 조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관행으로 이렇게 좀 여겨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업무들, 특히 매니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